자, 안녕하세요. RC, RL 및 RLC 회로의 과도 상태와 정상 상태 이론 강의를 맡게 된 안희준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회로 시스템의 우리가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시스템의 그 회로의 상태는 저항만 있는 경우에는 입력이 변하면 바로 그 입력 전압이나 전류의 값에 따라서 순식간에 전류 값이나 전압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캐패시터나 인덕터가 있는 경우에는 걔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입력 값이 입력 전압이나 입력 전류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순식간에 그 소자의 전압이나 전류 값이 순식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가해지면 천천히 거기에 차징이 되고요. 인덕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흐르는 양이 점차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캐패시터나 인덕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입력이 값이 변하게 되면 초기 상태에서 최종적인 상태, 그 입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최종적인 상태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중간 과정이 불안정한 상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상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를 좀 아시면은 이제 잘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영어로 표현하면 normal, abnormal state 이런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 상태는 이제 steady state 입력 값에 의해서 상태가 정해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도 상태라는 거는 초기 상태가 정상 상태로 가는 과정에서 이 임시적인 중간 과정에서 유지되는 잠시 템포러리하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과도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상 상태는 이제 초기 시스템 상태에 영향을 받느냐, 초기 시스템 값에 영향을 안 받느냐, 영향을 받느냐,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분이 조금 이제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이제 DC 값인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이게 정상 상태로 도착하면 전압이나 전류가 일정하게 되니까 우리가 설명하기가 쉬운데 이제 AC 값인 경우는 입력 자체가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DC 값을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AC 같은 경우는 사인이나 코사인파가 그냥 계속해서 값이 변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상 상태를 뭘로 받느냐 라는 부분이 조금 표현상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건 초기 상태 값이 영향을 주느냐, 현재 상태에 초기 상태 값이 영향을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로 나누는 게 수학적으로는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RLC 회로인 경우, RLC 회로는 이제 RC 회로도 있을 수가 있고요. RL 회로도 있을 수가 있고, RLC 회로. 그 세 개의 컴포넌트가 다 섞여 있는 그런 회로가 될 수가 있겠죠. 이 회로의 상태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 각 소자 양단 간의 전압과 전류로 정의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킬오프 커런트로나 킬오프 볼테지로를 사용해서 적용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N차 미분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소자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초기 상태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과도 상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초기 상태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상 상태 분석이 되게 됩니다.
자,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정상 상태 분석만 하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과도 상태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뭐냐면 스위치 등 입력이 자주 변할 때 이 중간에 어떤 식으로 이 상태가 변화해 가는가가 중요한 어떤 시스템 특성의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과도 상태 분석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과도 상태에 관련돼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순서대로 가장 간단한 RC 회로부터 분석을 할 거고요. RC 회로를 여러분이 잘 분석을 했으면 아래 회로는 그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에 의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LC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수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 RC 회로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하나 있는 이렇게 단순한 형태,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다룰 일이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오프 단락이 되어 있는 거죠. 전원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t 이퀄 제로, t 이퀄 제로에서 이 회로를 닫아서 이 회로가 전압이 소스 전원의 전압이 DC 전압이 요 RC 양단에 가해져서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이 캐패시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오프가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전압이 하나도 없다가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로 캐패시터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하가 차이면서 전압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동작을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수식화해서 우리가 풀어보려면 키로프 볼테지 룰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캐패시터 양단에 걸린 여기 VC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부분에 이제 이게 이제 전류가 되겠죠. 키로프 볼테지가로가 아니라 키로프 커런트 롤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항에 걸린 전류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요. 이 식이 하나 나왔죠. 우리가 여기서 미지수는 VT 요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 캐패시터에 걸린 전압 하나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이 하나 나왔고, 우리가 미지수 함수죠. 미지수 함수가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값이 0이니까 전압가 처음에 하나도 없었으므로 우리가 캐패시터에 걸린 전압은 0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공업수학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선형 미분 방정식 풀이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거를 이제 적용하면 선형 1차 미분 방정식에 우리가 해는 호모지니어스 해는 이렇게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에 rc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vs 값하고 그 다음에 k2 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v0가 0일 때를 우리가 입력을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맞춰줘야 되니까 초기 상태 값을 넣게 되면 k2가 마이너스 v2가 돼서 이 위의 식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겠지만, 사실 우리가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수학적으로 나온 결과를 수식 자체를 이해하고 그대로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저거를 정성적으로 그 다음에 공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우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으냐면 우선 이제 DC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DC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전류가 흐르기 전과 요게 단락이 되기 전, 그러니까 연결되기 전과 그다음에 이게 이 스위치가 닫힌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게 그냥 DC 회로처럼 동작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극단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T0 이전의 상태와 T가 무한 인피니트로 갔을 상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게 이제 DC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이건 이제 정상 상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단락이 연결이 안 됐을 때랑 오픈이 됐을 때랑 그 다음에 클로즈 됐을 때 두 개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연결이 안 됐을 때는 0이가 됐겠죠. 0이죠. 여기 T0에서 0이 될 거고요. T 인피니트에서는 VS가 되겠죠. 그죠? 이 전압이 여기에 다 걸리겠죠. 전류는 이제 더 이상 안 흐르고 처음엔 전류가 흐르다가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전압 강화가 있는데 이 캐패시터에 있는 전압이 점점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캐패시터에 전압이 다 걸리고 전류는 안 흐르면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요 전압 그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는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최종적인 상태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DC 분석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뭐냐면 컴포넌트를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텀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텀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텀과 세 번째 텀으로 나누는데 자, 세 번째 텀은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요거는 익스포넨셜 곡선을 갖는다라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시상수가 타우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나온 것을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익스포넨셜 함수는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게 결국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함수는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텀은 없어지는 거야. 이쪽 텀은 없어지는 거니까 정상 상태로 갔을 때의 캐패시터에 걸린 전압은 뭐랑 같아요? 여기 부분 첫 번째 쓴 그 V 무한대라고 쓴 부분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그러니까 타임이 t가 0일 때는 얼마가 돼요? t가 0일 때는 여기 1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t가 0일 때 초기 상태를 유지하게 되려면 요게 1이니까 여기서 초기 상태 빼기 최종 상태 이런 식의 어떤 그 수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요거랑 이제 초기 상태일 때 요거랑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냐면 최종적으로 정상 상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의 차이 부분이 남아서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요 수식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하려면 요 식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공학자로서 전기 공학자로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에 이제 실습에서 하실 부분들은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그 RC 회로가 구성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단락된 상태에서 VS DC 전압을 이제 가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처럼 그죠? 입력 자체는 이제 파란색처럼 갑자기 팍 10V가 들어오겠지만 그죠? 10V가 이게 딱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그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요 빨간색처럼 이렇게 조금씩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사용된 이 타우라는 값, 시상수 값을 계산을 해보라는 건데, 측정을 해보라는 건데, 이거 도대체 왜 하냐? 우리가 R을 알고 C를 알면, 그죠? RC 곱한 게 타우인데, 굳이 이걸 이런 짓을 왜 하느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으로 회로를 배우게 되면, 이걸 왜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RC 회로를 가지고서 이 회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도체 회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회로를 꾸미더라도 R 값과 C 값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그 여기 레이블에 적혀 있는 값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반도체 회로를 만들게 되면 RC 값이 얼마인지 이게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계산해서 만들었더라도 실제 측정을 해보면 그 R하고 C 값이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RC 값을 측정을 해야 되는 시스템의 진짜 상태를, 진짜 특성을 뽑아내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시스템을 놓고 이거를 RC 회로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이 RC 값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지만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입력 전압의 2분의 1이 되는 전압까지 캐패시터가 전압이 올라오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t 0.5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식에서 전압이 캐패시터에 걸린 전압이 입력 전압의 반이 됐을 때 t 0.5를 계산하면 우리가 이거 t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이걸 측정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고 우리가 요 식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타우니까 타우를 계산을 해보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t 0.5를 로그의 2로 나눈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대충 t의 0.5를 0.693 또는 곱하기 1.7 정도 되는 값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상수 값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회로는 우리가 전기 회로거나 또는 이제 스위치 회로거나 요즘에 이제 DC나 AC 컨버팅을 한다거나 이런 데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나 이런 데 디지털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펄스 형태의 클럭이 들어가는데 그 클럭이 들어갔을 때 실제로 회로에서 이 반도체 회로에서 이게 디지털 회로지만 디지털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용을 디지털 목적으로 하는 거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건 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전압값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펄스 형태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형태로 동작을 하는가. 입력이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이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그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초기 값에서 그 다음에 정상 상태에 해당되는 값으로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뒤집힌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다시 여기서부터 또 최종 상태로 이게 초기 상태고 이거 최종 상태로 가게 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기술을 하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상 상태 전압 플러스 시작 상태 전압 마이너스 정상 상태 전압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되는데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가 시작 상태고 여기가 정상 상태니까 요 t1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네. 다시 쓰면은 vs 처음에 vs 그다음에 플러스
다음에 V0 마이너스 V 에스테이트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t over tau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s가 뭐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는 vs고 그 다음에 v0가 지금 0이죠. 자, 요게 이제 요 1이라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거꾸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v s가 되고 여기가 0이 되니까 이런 형태의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 시간을 오프셋을 여기로 빼주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스위치 전원이 이제 연결이 됐다, 전원이 단락이 됐다가 오픈됐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펄스 형태의 입력이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측정할 부분은 이 캐패시터의 양단에 걸린 전압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RL 회로는 우리가 RC 회로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볼테이지에 관련돼서는 전류로 바꾸고, 전류에 대해서는 볼테이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는 L로, 그 다음에 R은 1분의 1로. 이걸 이제 임피던스라고 그러고, 여기를 임피던스라고 그러고, 여기를 억셉턴스라고 부르죠. 억셉턴스. A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Y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회로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RC 회로의 과도 상태의 분석 방법은 앞에서 RC 회로의 과도 분석 방법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킬오프 볼테지를 사용해서 이 회로에서의 우리가 전압이 VS 전압값은 우리가 여기서 걸리는 전압과 여기 R 인덕터에서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쓰면 이 부분이 이제 I에 대한 1차 미분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1차 미분 방정식이 되고요. 처음에 오프 상태일 때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을 테니까 I0는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1차 미분 방정식 푸는 형태로 우리가 풀게 되면 똑같이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풀게 되고, 여기 K2를 이제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상태를 넣어주면 앞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 I를 얻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아래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우리가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요 그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을 하려면 VS에서 요 저항에 걸린 전압값을 빼주면 우리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값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C 회로에서 우리가 RC 스위칭 회로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RL 스위칭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입력이 전압값이 이렇게 펄스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RL 여기서 걸리는 전류값은 처음에는 이렇게 전류가 거의 안 흐르다가 전류가 쭉 이렇게 증가해서 이만큼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덕터는 처음에 전류가 흐르려 그러면 이걸 이제 방해하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거 전압이 엄청 걸려서 여기서 실제는 처음에 그 전압이 많이 형성이 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뭐랄까 그 관성이 작용을 해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전류가 일정할 때는 여기는 전압이 하나도 안 걸리고 저항에 이제 전압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모든 전압이 저항이 걸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RLC 회로는 조금 이제 내용이 복잡을 한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적 풀이 방법은 여기 킬오프 볼테지로를 적용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
하고 뭐가 같으냐면 이미지 전압하고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요게 이제 갖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요 VC 값은 어, 그것을 한 번 더 미분한 게 I의 전류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미분을 양단에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요 값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대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2차 미분 방정식이 구성이 되고요. 2차 미분 방정식의 그 호모지니어스 해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성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그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요때 여기 보시면은 요 루트 안에 있는 내용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양수면은 이제 이게 그 실수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루트 값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알파 제곱 여기 있는 게 알파보다는 크기가 작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니까 둘 다 마이너스 음수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루트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된 음수값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루트 알파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는 음수값이 나옵니다. 즉 말해서 둘 다 음수란 얘기는 뭐냐면 익스포넨셜 값의 요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둘 다 디케잉 한다는 거죠. 하나는 좀 더 빨리 디케잉하고 하나는 좀 천천히 디케잉 한다는 것 차이지, 결국은 둘 다 디케잉 하는 거고, 그게 개수값만 우리가 조절하면 되는데, 그 개수값은 요 캐패시터의 초기값,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의 초기값과 여기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초기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면 오메가가 알파보다 커서 이게 음수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가 허수가 되면 이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뭐 이래 갖고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사인 코사인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인 코사인 형태고, 앞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디케잉하는 텀이고, 이게 이제 오실레이션 하는 텀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 곱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단조롭게 이렇게 디케잉하는 익스포넨셜 두 개가 합쳐 있는 형태를 이제 오버 댐프트라고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댐프트 그 댐핑이 세게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실레이션 하지 않고 그냥 강하게 감소한다 이런 얘기고요. 언더 댐프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덜 댐핑 됐다, 댐핑이 약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댐핑이 약하게 되게 되면 오실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오실레이션이 커지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게 패시브 소자이기 때문에 오실레이션이 여기 뭐 OPM 프레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저 오실레이션이 이제 증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수동 소자 RLC 회로기 때문에 증폭은 안 되고,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이 저항에서 에너지를 깎아 먹어서 조금씩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작아지는 그 양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게 되겠고, 오실레이션 하는 양이 사인 오메가 d t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dt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이 오메가 값은 우리가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로, 알파의 제곱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알파에 들어가는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가 이제 R 값인데, R 값이 크게 되면 저항이 세게 들어간다는, 이게 댐핑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R이 크다는 얘기는 알파가 커진다는 얘기고, R이 커져서 오메가
그것보다 커지게 되면 이게 over damped 돼서 이게 오실레이션이 안 되고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under damped 되면 알이 작아지면 알파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R과 C 회로 때문에 이게 오실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흐르는 전류가 일부 열에너지나 빛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기 값에서 지금 초기 값이 0에서 정상 상태로 가는데 앞에서 그 RC나 RL 회로에서는 요 사이가 이렇게 익스포넨셜 형태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RLC 직렬 회로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RC 회로처럼 1차 회로처럼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그죠? 오버댐프트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만 언더댐프트인 경우는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다시 여기 이제 초기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연결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오실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앞에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DC 분석을 해서 초기 상태와 정상 상태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요. 1차 미분 방정식 형태의 RC나 RL 회로인 경우는 이게 여기서까지 익스포넨셜하게 시상수를 사용하는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이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회로인 경우는 이게 오버댐프트냐 언더댐프트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오버댐프트인 경우는 우리가 1차 회로랑 비슷하게 이렇게 이게 익스포넨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게 되고 언더댐프트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이 되게 된다. 자, 그리고 오실레이션이 됐을 때 여기 이제 오버댐프트인 경우가 이제 보여지겠죠. 이렇게 이거는 거의 1차 RL이나 RC 회로랑 비슷하게 된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오실레이션 하는 이제 주기가 있는데 그렇죠? 예, 주기를 우리가 측정해 보려면 여기 이제 0를 클로스하는 부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주기니까 두 번 크로스 두 번째 첫 번째 크로스하는 부분 두 번째 크로스는 세 번째 크로스하는 부분이 있으면 첫 번째 크로스하는 부분에서 세 번째 크로스하는 부분까지의 시간을 재게 되면 그게 이제 주기가 되는 거고요. 오실레이션의 주기가 되는 거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오실레이션의 주기가 이제 이 오메가 D랑 관련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이 시스템의 특성 파라미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이렇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